예,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날 9시에 교육 강좌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첫날이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교육 강좌를 바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라서 우리 회원님들 그냥 무료로 틀어난 거야. 아셨지? 다음 주부터는 회원 전용으로 교육 방송을 할 거고, 오늘은 그 교육과 관련돼서 주식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초보 투자가들을 위한 부분이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 저는 근데 이제 내용 자체는 사실 요새 만든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1편이고 그 8편까지 있는데 그죠?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봉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도 마찬가지고 이제 2편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내재 가치나 뭐 경기 호전, 경기 후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식에 임하는 입장. 그죠? 주식에 내가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마인드 그죠? 그 부분을 대한 부분을 이제 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로 직접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이제 해외 시장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유럽이 초반에 약세 출발했죠, 그죠? 약세 출발한 가운데에서 어 이게 이제 시황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지? 시황 시황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만 언급드리면 어디 갔냐? 어, 잠깐. 제가 이게 그게 가장 그거예요. 뭐냐? 어, 이 장소를 옮기면 컴퓨터가 바뀌어지잖아. 그죠? 컴퓨터가 바뀌어지면 이 아주 버벅대는데 요것 때문에 장 초반에 유럽 시장에서 떨어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요 이제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UBS에서 CS를 인수를 했다. 그죠? 그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데 요 부분 휴지 조각이 된 22조 CS ATI 채권, 뭐 채권과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저도 잘은 몰라.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채권 전문가도 아니고 여하튼 뭐에 이 실리콘밸리발 채권 평가 손실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 그러니까 은행이 보유한 채권이 미실현 평가 손실이 이제 결정타 부분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뭐 요 기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여하튼 국채 관련 손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UBS가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에 이 채권 관련 손실 부분에 있어서 이 뭡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제 요 후순위채 일종인 AT1 채권과 관련해서 약 160억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제로. 그래서 약 22조 4,563억 원 가치를 제로라고 발표하면서 이 회사채 시장에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이게 이제 부각되면서 유럽 증시가 약세 출발했다. 지금은 보니까 뭐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음, 채권 보유자의 동의 없이 상각이 가능해져서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이 투자가에 대한 채권 투자가가 손실을 입고 그런 부분에서 이 비중이 높았었던 은행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흐름. 그래서 뭐 오늘 아침 우리 회원님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골드만삭스나 JP 모간이나 그죠? 실리콘밸리 은행과 상관없는 은행들도 그 흐름 부분이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들을 지난 금요일에도 보였듯이 여하튼 그죠?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총 자산 대비 HT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은행으로 보면 기업은행.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은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야. 여하튼 이런 내용 부분들이 악재 흐름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부분 있죠, 그죠? 뭐, 네 요거, 그죠? 이 SVB 사태가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후폭풍과 관련돼서 금융업종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된다.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교육 강좌니까 뭐 이거를 취향을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릴 수는 없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만 제가 딱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핵심.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신용의 위기이다. 신용의 위기이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신용 위험이 증폭된 상황에서 53% 급락을 했었다. 코스피 지수가. 그죠? 그런데 지금은 신용의 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유동성의 위기다. 그죠? 은행의 유동성의 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신용의 위기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 하락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다만, 그죠? 다만, 그런 흐름들이 없었었던 부분보다는 그런 악재가 나왔으니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분명한 거고, 그죠? 이런 은행들이 은행의 하락 부분이 갖고 들어오게 되면, 그죠? 은행이 유동성이 부족해서 하락하는 흐름 부분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는 부분을 줄이게 되고, 그죠? 그러면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고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경기에 대한 부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압축화가 필요하고, 섹터 내에서도 종목 압축화가 필요하고,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성장 섹터 부분이 나름 선방할 수 있는 흐름 부분으로 갔는데, 선방할 수 있는 섹터 부분도 가격에 대한 부담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또한 뭐에 기간 조정이라는 가능성과 종목 선정에 있어서 위성을 함께 갖고 가야 된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주 흐름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다고 오늘도 시장이 0.7% 내외 지수 하락 부분을 갖고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압축화 과정이 필요로 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거 이제 간단한 들어오셨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에코프로와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야. 그지? 이제 에코프로가 이번 수사 부분이 기존 기소하는 별개다 뭐 해가지고 2021년도에 있었던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공매도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선수만 진입해야 될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이야기는 뭐냐?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와 관련된 싸움, 거기에 펀더멘털상 부분으로 보게 되면 물론 상승의 배경 흐름인데, 이걸 이제 가만 내용들 뭐 이걸 오래 이야기하면
교육 시간도 줄어드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거기에서 왜 이게 사단이 났을까? 이 뉴스가 왜 터졌을까? 저는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관이나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쳤었던 게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일정 정도 전의 전쟁 흐름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이 나타난 것 아니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가가 이 이야기 뭐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나온 뉴스 흐름 부분들로 보게 되면 그죠? 뭐 누가 저 SNS 올려서 4억 가지고 10억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 뭐 이런 걸 속에서 나온 뉴스란 말이야, 악재. 그런데 300%밖에 안 올랐어, 사실 올해. 300% 올랐는데 다른 거 그죠? 실적도 개판이고 지금 보면 올라간 AI 관련주나 그죠? 로봇 관련주 중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대로 받쳐주지도 못하는 애들도 200% 300%씩 올랐는데 그죠? 굳이 이 부분을 침소봉대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이 뭐에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튼 뭐 오늘의 에코프로는 강세로 끝났죠. 마감을 개파하겠지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불각되면 기업 가치가 조 단위 이상인 이 대어로 성장한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있어서 IPO 추진, 지금 에코프리온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상장을 통해서 수천억 원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그 IPO와 관련된 부분에 또 이 스케줄이 제대로 진행될지 막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 흐름들이잖아. 그제?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그죠?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상황에 전개된 게 에코프로의 문제다. 그죠? 지난 주말까지는 뭐에 이전과 관련된 이 수사라고 회사 입장문에서 발표가 됐는데 뭐 또 기존 수사와는 금융당국 관계자가 이번 조사는 기존 기소와는 별개라고 밝혀서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데 근데 근거와 관련된 부분에 기자가 기사를 쓰려면 앵커가 뭐 이거 저 한국경제에서 방송한 그 내용인데 앵커가 그죠? 그러면 뭐 근거를 제대로 돼야 되는데 또 근거는 또 없어. 그죠? 그죠?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들게 하는 흐름 부분들을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 적산병도 잘 모르시는 분만 오늘 교육방송에 참여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그죠? 주식의 시간이 이제 오랜 시간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 게 당연한데 그죠? 적산병도 모를 정도라면 그지? 아주 초짜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이 14분 계시는데 14분 중에 뭐에 아주 오늘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아셨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 속에서 이제 그 이후 이제 뭐 더 이제 진화된 부분으로 더 이제 고급 강의들을 가겠지만 지금은 이제 아주 기초인 부분을 이야기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잘 들리십니까? 이해하시죠?